네, 안녕하세요. CJ 입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언어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CJ는 지난 상반기에서 굉장히 많은 유형의 변화 그리고 난이도의 변화를 주면서 이 입사 시험 자체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았죠.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반기, 지난 상반기를 바탕으로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실제로 언어 파트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유형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범위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문제의 난이도도 이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 이전부터 봐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실제로 체감하시기는 힘들겠지만 CJ라고 하는 회사의 직무적성 시험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좀 진입장벽이 낮았고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수월했던 반면에 지난 상반기부터는 직무적성 시험의 모든 유형들을 다 끌어모은 형태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CJ 준비를 절대로 조금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무적성 시험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이전부터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나와 있는 것만으로 또 나와 있는 그 유형만으로도 충분하게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또 너무 어려워졌다는 소문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주 새롭게 바뀐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전략적일지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나에게 더 유리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CJ 인적성 시험의 언어 논리 파트, 그중에서도 독해 파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논리는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주어진 조건을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뭔가 대단히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냥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독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 자체가 굉장히 새롭거나 아니면 이 유형 자체가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글을 집중해서 읽어내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각각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골라내는 과정 자체가 또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CJ 문제의 난이도가 꽤나 높아진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독해 파트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소프트했고요. 그동안 좀 대충 읽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좀 빨리빨리 후딱후딱 읽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제끼는 방식으로 공부하셨다면 이번 CJ 준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집중력 있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리고 각각의 문제별로 좀 더 성의껏 정성껏 접근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연습이 필요한지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찌됐건 25문항 제시되고요. 30분 내에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문항수를 놓고 보면 바로 또 n분의 1 해서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딱 계산하시는 분들 많은데 각각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절대 시간은 각각의 문제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n분의 1로 시간 딱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어찌됐건 이 문제를 맞춰보는 경험, 맞춰내는 경험을 반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가 어디까지 읽었을 때 얼마만큼 읽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읽었을 때, 몇 번을 읽었을 때 정답을 맞추는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느껴 놓으셔야 이 언어 파트에 대한 감이 쫙쫙 올라갈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독해력,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얼마나 집중해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점수 차를 가져오는데 변별 요소라는 점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최근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독해 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추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언어 추리는 사실상 독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명제 파트로 아예 따로 분류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독해 파트 중점적으로 좀 보겠고요. 언어 추리에서 전제와 결론을 고려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되게 하는 나머지 전제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좀 명제 파트에서 따로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굳이 그래도 정리해 보자면
2019년 상반기 시험에서 언어 논리는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이 대세입니다. 그 누구도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독해는 길이가 긴 글이 출제되어서 문제풀이 시간 자체가 부족했고 사실상 주어진 시간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길어서만의 문제냐라는 질문에는 또 이렇게 명확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글의 주제가 어려워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다. 또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사실상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죠. 사이즈가 길어지는 것,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만 핸들링할 수 있다면 뭐 시간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읽어라 라는 것 자체가 문제의 난이도로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 제시문을 구성하는 내용이라든가 구성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해 파트 너무 어려워졌어요 라는 평가가 모두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언어 추리는 거짓 진술을 고려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는 문제, 그리고 제시된 전제와 결론을 고려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여되게 하는 나머지 전제를 찾는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어서 이 문제 자체가 까다로웠다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 자체가 또 특별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더 어려웠다. CJ 언어 엄청 어려워졌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상대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변별력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난이도가 요만큼 높아졌다고 해서 나의 합격 확률이 이만큼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어진 유형에 맞춰서 잘 연습하고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대비 변별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파트 한번 학습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을 빠르게 읽고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므로 CAT 핵심 학습 노트에 정리된 기본 독해 방법 학습한 후에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중심으로 글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문제를 푼다. 뭐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짜고짜 글을 빨리 읽고 후딱후딱 읽고 그 다음에 핵심어 탁탁탁탁 찾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읽고 문제의 정답도 탁탁탁 찾아내는 이런 수준의 경지에 이르려면 그 전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이전에 여러분들이 단 며칠이라도 단 몇 제시문이라도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 천천히 읽고 집중해서 읽는 연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가 제시문을 이해해 버릇하셔야, 끝까지 읽어내 버릇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제시문의 내용이 100% 읽어지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맥락과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전혀 읽어본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글을 읽고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예 생략된 상태로 그냥 문제풀이 방법만 드립다 적용한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기간의 절반 정도를 뚝 자르셔서 제시문을 천천히 꼼꼼히 집중해서 읽는 연습에 꼭 할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난이도에, 요 정도로 읽기 싫은 글이 나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읽어내 버릇해야겠다. 요 연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한편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장문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사이즈가 커진 거 맞습니다. 장문이 제시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단마다 소주제 정리하고 각 선택지의 근거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표시하면서 정답 찾는 연습 매우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이건 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시험을 정복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텐데요. 각각의 제시문을 읽으면서 꼭 이렇게 문단마다 소주제를 정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정리를 나름대로 낙서의 형태로라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선택지가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제시문을 통해서 찾는 연습을 반복하시는 것이 많은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상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뭔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라고 고민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맞는 방법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장 한 줄 팁도 한번 보고 갈게요.
2019년 상반기 시험에서 언어 논리는 앞쪽에 독해가 있었고요. 뒤쪽에 언어 추리가 있었습니다. 독해 파트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n분의 1로 시간 딱 나눠서 풀 수 없는 측면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언어 추리를 좀 먼저 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팁을 제공해 드린 건데요. 이것은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측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르고 또 문제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난이도가 그에 비례해서 낮은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문제를 최대한 정답을 맞춰내는 연습을 반복하셨을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유효한 전략도 스스로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절대 시간 자체가 짧은가라고 봤을 때 대체로 언어 추리가 그래도 좀 시간이 짧게 걸리는 문제들이 비중이 높아서 이걸 먼저 푸는 것 얼마든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모두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 각자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푸는데 독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더라, 뭐 명제 문제 푸는데 에너지가 어느 정도 쓰이더라 라는 것들을 면밀하게 꼭 검토해 놓으실 것을 권하겠고요. 먼저 독해 파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특징 보시면 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핵심 논지 및 세부 사항의 일치 여부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상반기 시험에서 15문항 출제됐습니다. 독해 제시문이 굉장히 좀 길었기 때문에 15문항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여러분한테 꽤 부담스럽기는 했을 거예요. 15문제를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엄청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죠. 우리 몸을 시험의 유형에 꾸겨 맞출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부 유형도 한번 살펴보면 중심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문제를 좀 살펴봐야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득점 풀이법은요.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앞부분 또는 뒷부분 먼저 봐라. 세부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는 선택지에 있는 키워드를 먼저 찾아라 라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이 독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가, 독해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 1번 문제 한번 구경부터 해보죠. 첫 번째 유형은요.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페이지 잠깐 펴놓고 독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잠깐 생각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독해라고 하는 건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죠. 읽고 이해하면 독해 문제는 풀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읽고 이해했는데도 풀리지 않는다는 건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독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읽는 연습과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하셔야 될 텐데 남아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맞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읽기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읽던 대로 무조건 많이 읽으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기라고 하는 것은 뭐 신문 기사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텍스트들을 읽을 때의 읽기는 그냥 이렇게 스캐닝하는 방식으로 읽게 되죠. 그런데 이런 태도의 읽기는 독해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독해 문제가 원하는 방식의 읽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독해 문제가 원하는 방식의 읽기란 뭐냐?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리고 꼼꼼히 읽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전 상황에서 모든 제시문을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3일 전까지, 시험장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 버릇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을 줄이세요. 문제를 더 조금만 푸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읽어 버릇하셔야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잡힐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CJ 좀 준비해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교재를 통해서건 신문을 통해서건 뭐 잡지를 통해서건 어떤 텍스트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읽기를 통해서 읽기에 대한 이 시험이 원하는 방식의 읽기에 대한 적응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시문을 읽고 나서 제시문의 내용이 다 이해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글을 읽는다고 해서 양자역학의 내용이 다 이해되는 것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찌됐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는 것들은 뭐 하늘에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두셔야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죠. 제시문을 읽고 나서 그 제시문의 내용을 100%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건 다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우리가 눈알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두 번째 단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세 번째 단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통 두 번째 단락이 이해되지 않으면 세 번째 단락을 읽을 때의 심리 상태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이고요.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시문을 그냥 뭉개버리는 형태로 읽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정답률도 확보하지 못하는 별로 안 똑똑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설령 제시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단락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두 번째 단락이 이해되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시 평정심을 찾고 세 번째 단락에서 이해되는 부분을 역시 충분하게 읽어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독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은 제시문에 읽는 양, 제시문 읽는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천천히 꼼꼼히 끝까지 읽는 연습을 반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의 피해를 보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즉 이해가 되는 부분은 다 읽어 버릇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제시문을 읽는 연습을 단기간이라도 해주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점수 변화는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냥 풀던 대로 풀고 그냥 읽던 대로 읽으면 지금 가서 시험 보는 거나 그때 가서 시험 보는 거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험에서 빵점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독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읽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충분하게 성실하게 잘 해주신다는 전제하에 독해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